안녕하세요. LA 정규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저 테슬라 300달러 곧 돌파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 분식회계에 대한 사과가 있었는데 그 내용 분석해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이 다시 불타오를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또 테슬라가 크게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요.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 살짝 조정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7 주식들은요, 좀 괜찮아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M7이 상대적으로요. 자, 지금도 좀 성적이 나쁘질 않아요. 자, 일단 마소 볼까요? 0.53. 어제랑 똑같죠? 마소는 항상 이렇습니다. 애플 1.37% 올랐어요. 어제랑 비슷하죠? 1%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0.59%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조금 오르고 나니까 또 조금 조정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존 보세요. 1.21% 올랐고요. 좋아요. 구글도 1.68 괜찮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도 1.21.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 메타는 거의 이 세 개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마소, 애플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3.50%. 애프터마켓까지 따지면요. 지금 뭐 한 4%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2% 오르고 있었고, 또 이제 오늘도 지금 또 4% 정도 이렇게 오르는군요. 굉장히 흐름 좋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과하게 빠졌다. 언론들의 보도. 오늘도 특히 이제 분식회계까지 부정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가, 자, 그것에 대한 아주 빠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들여다볼 텐데요. 테슬라 소식에서. 어찌됐건 테슬라를 향해서 무분별한 공격, 비난들이 주가를 더 가속화시켰거든요. 떨어뜨리는 쪽으로.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보면요. 좀 이렇게 오늘 쉬어가는 장세라 보면 됩니다. 나머지 주식들은요. 그리고 앞에 설명했듯이 M7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아무튼 그 트럼프의 입 한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또 데이터 하나 나왔거든요. Consumer Confidence 데이터인데, 그 소비자들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미래와 또 현재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Future Expectation이 거의 그 소비자 그 Confidence가 미래에 대한 기대죠. 미래에도 좋아질 거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형편들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인데요. 이게 9.6포인트나 떨어지면서 65.2를 기록합니다. 자, 이건요, lowest reading in 12 years입니다. 12년 만에 가장 낮은 데이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암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monthly confidence index를 보게 되면요, 92.9입니다. 이건요, 7.2포인트 decline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지금 4번 연속, 즉 4개월 연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보다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뭔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하강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요,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달 발표하는 그들의 어떤 그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 등등 이런 그 심리 서베이 조사들은요, 중요한 데이터지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프트 데이터라 그러죠. 그 소프트 데이터라 그러는데, 자, 이런 데이터들은요, 사실 연준이 그렇게 많이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건요, 주식시장에는 임팩트를 주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뭡니까? hard dat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CPI 지수
지수, 또 PCE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게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입니다.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런 게 이제 하드 데이터인데 이런 심리 지수는 주식 시장에는 영향을 줘요. 그러나 연준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주식 시장도 뭔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가 뒤로 물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나중에 밀립니다. 자, 아무튼 뭐 주식 시장은 항상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런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연준의 한 멤버죠. 버스틱 위원이 연준의 그 금리 정책에 대해서 오늘 또 중요한 발언을 좀 했거든요. 자, 버스틱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내리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스틱 위원은요, 원래 굉장히 좀 더 비둘기적인 그런 항상 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한 번 정도. 원래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 두 번 정도 올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투자들도 대부분 다가 한 두 번 정도 이미 시장에 반영해서 그렇게 가고 있죠. 혹여나 6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려준다 그러면 한 세 번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연준의 이 좀 비둘기적인 버스 견이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due to tariffs라고 그럽니다. Just one rate cut this year due to tariff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을 가만히 보아하니 이거는 물가 자극이 심해져서 금리를 한 번만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연준 의장도요, 굉장히 그 어떤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압박이 있는데, 그럼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요. 보통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그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얼마나 물가에 데미지를 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짐작도 할 수 있겠지만 섣불리 그런 것까지도 아예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연준 멤버들도 그렇고 연준 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그 관세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세와 더불어서 뭐 기름값 내리고 또 정부의 비용 줄이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장은 좀 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의견을 냈다라면, 근데 그동안 비둘기적이었던 분이 버스틱 위원이 just one rate cut this ye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때문에 올해는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틱 위원이 볼 때는 트럼프의 관세가 사실 지금 뭔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막 그 지금 어떤 consistency 또 그런 것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 되면 물가가 또 요동치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주가에 뭐 지금 당장 안 미치더라도 서서히 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투자들 걱정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관세가 주는 영향력을 보스틱 위원이 좀 더 보수적으로 한 번만 내린다. 만약에 한 번만 올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더 이 주식시장은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겠죠.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자, 지금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우리 CEO 젠슨왕이 한 30년 될 것이 걸릴 것이다. 뭐 15년은 걸릴 것이다. 정상화 되려면 활용하려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이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 years away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One of Google top executive working on quantum computer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양자 컴퓨터의 그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 구글의 한 담당자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The tech is only 5 years away from running practical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양자 컴퓨터 기술,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로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려면 한 5년 남짓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후면 실제적인 작동하는데 어떤 거냐 보니까 it can be calculated on modern computer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 컴퓨터로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르는 데까지 바로 양자 컴퓨터가 5년 남짓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 단계로 가는데 5년 걸린다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요. 이 퀀텀 자체가 원래 이 미국에서 관심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게 지난 12월 달에 이 퀀텀 컴퓨터 관련된 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관심이 좀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 퀀텀 컴퓨터 쪽이 비즈니스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뭐 아직 이걸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안에서 막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죠. 왜냐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 말대로 5년 걸린다 이러면 말 그대로 5년이면 좋겠는데 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6년이 되고 7년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술 개발한 것과 돈을, 즉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요, 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퀀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제 막 몰려들고 달려드는 건요, 금물이라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퀀텀 컴퓨터, 즉 양자 컴퓨터에서 많이 질문들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건요, 거의 그냥 그 부분에는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 돈을 언제 벌지 모르는 기업,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있죠. 밸런스 시트가 소위 플러스로 전환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르기도 너무 이른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양자 컴퓨터에다가 막 돈을 쏟아붓는다, 여러분들 자산을 올인한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양자 컴퓨터 쪽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푼돈, 여러분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없어도 되는 돈 있죠. 이 정도는 나 양자 컴퓨터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그냥 그 정도만 넣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자산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전 재산은 뭐 1억, 2억인데 평생 모은 돈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제일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구글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요. 만약에 5년 뒤에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어떤 기업이 1등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전기차 분야에서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이잖아요. 미국 안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겨우 오는 게 BYD지 않습니까? 저가로 공략해서 BYD가 이제 덤벼들고 있는데 그뿐이지 지금 뭐 테슬라의 독보적인 건요.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플이 등장하고 나서 나머지 회사도 다 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블랙베리랄지 많지 않습니까? 노키아 다 폭망해 버리거든요. 삼성하고 지금 거의 여기만 남았잖아요. 중국 회사들이 나중에 끼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가 정말 1등이 될 수 있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서는요.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도 못 벌고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양자 컴퓨터가 그냥 어떻게 발전하는지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지금 구글이 1등 한다? 만약 구글이 1등 해가지고 독점을 해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투자. 여러분들 난 양자 좋아 이러면 좋아하는 기업 투자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만 정말 푼돈 그렇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얼마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분식 회계를 지적했던 파이낸셜 타임즈. 자, 테슬라가, 이 의도적으로 분식 회계를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테슬라의 문제를 지적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도 안 그래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막 테슬라도 막 많은 독자들이 그때 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장기 투자들도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분식회계 이러면은 뭐 치를 떨잖아요. 왜냐? 한국의 회사들 중에 분식회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뭐 회사들이 비난받고 공중분해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회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식회계라는 걸 기업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고 투자들을 기만한 거거든요. 투자들의 돈을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요, 어떤 기업도 분식회계라는 걸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회계 장부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정말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합니다. 누구도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서도 안 되고요. 감췄다간 다 발각되기 때문에 다 드러나면 나중에 그냥 회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먼지가 돼요. 자, 그런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현금 흐름 좋죠. 미래 전망 좋죠. 뭐하러 지금 현재 그걸 회계장부를 조작하겠습니까? 뭐 이 인도량이 좀 적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회계 조작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테슬라가 회계장부를 누락시켰다 이러면서 테슬라 has a shady accounting with 1.4 billion missing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1조 4천억, 대략 2조 원 가량을 회계장부에서 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분식회계라는 게 뭡니까?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요, 소위 말해서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것은 가리는 거예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요, 슥 가리고 누락시키고 좋은 것들 있죠.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거, 이걸 과시하면서 회사의 건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라는 걸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식회계란 단어 자체도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정치 관련돼서부터 해서 너무 많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에 막 활용 정점처럼 분식회계 딱 단어가 나오니까요, 막 폭발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레거시 미디어들의 보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소위 유명한 회사들 있죠. 언론사들. 이 회사들이 때리지 않습니까? 브레이킹 뉴스 이런 걸로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만 바꿔서 퍼뜨린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들이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타블로이드 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막 이어서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요, 막 몇 주째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회사가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테슬라에게 원래부터 지금 정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문제가 많고 주가가 계속 올라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분식에게 때려버립니다. 완전 치명타인 거죠. 마치 옛날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머스크가 마약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때부터 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건데 지금 보세요.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자기들의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테슬라에 대한 보도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면서 apology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죄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알려보세요. Financial Times just didn't understand the accounting. 이 지금 Financial Times라는 회사가 경제지인데 어떻게 회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장부를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회사가 어떻게 Financial Times냐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지인데. 이 어마어마한 여기 기자들이 다 경제 전문가들일 텐데 이런 큰 실수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걸 가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야, 니네 이런 회계도 몰라?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제 이해하고서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요즘 허접한 짓을 많이 하는지 알겠죠?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 테슬라 관련된 소식 전하는 뭐 로이터랄지 이런 파이낸셜 타임이랄지 CNN이랄지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의 문제점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왜냐, 그게 기자들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게 대한민국도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할 때는 한국 뉴스, 테슬라 관련 뉴스는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그냥 계속 테슬라 까는 뉴스, 부정적인 뉴스만 퍼다 날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야 막 그 시선을 받거든요.
계속해서 조회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더 불안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요, 가능하면 언론들이 얘기하는 테슬라 소식은 보지 마라.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 분식회계 보세요. 막 터뜨리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도하면요, 주가에 데미지 영향을 줘요. 안 좋게 영향을 줘요. 부정적인 이미지. 근데 이거 사과문 내면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사과문 낸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그때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막 골수 테슬라 투자들도 분식회계 하면 여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떠나고 돌 던지고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고.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레거시 언론들이 전하는 뉴스는요, 그냥 항상 제 채널에 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를 다 발라드리잖아요. 가시 발라드리듯이. 그래서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테슬라의 가난한요, 뭐 A부터 Z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 뉴스는 제 것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어설프게 다양한 걸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게 사실 실수가 많죠. 왜냐하면 그냥 이런 걸 제대로 안 보고 보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느냐? The Financial Times can do finance math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Financial Times가, 자, Financial에 이 따옴표 2개 들어가 있죠. 이 손을 양쪽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경제 타임, 이게 경제지가 파이낸스를 모를 수가 있냐고, 수학을 못하냐, 산수를 못하냐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머스크는 답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뭐 질문하시는 것 중에 답변할 가치가 없는 뭐 주식 같은 거 물어보면 제가 답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머스크도 그냥 웃어버리는 이 소식. 자, 항상 여러분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의 테슬라 소식은 일단 조심하고 봐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옵티머스 소식입니다. 자, 또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요,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시회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캐피털 힐입니다. 여러분, 캐피털 힐이 뭡니까? 국회의사당이에요. 자, 여러분, 국회의사당을 우리가 캐피털 힐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사당 제가 가봤거든요. 그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위에 천장에, 정말 그 옛날에 그 과거에 그 어떤 로마를 이끌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그 천장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림들,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상징성이 크잖아요. 어떤 미국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디스플레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 기업이 이런 데 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의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아이콘이죠. 일론 머스크가. 아이콘으로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뭐 이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의 황태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내각들도 그렇고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요. 머스크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이런 또 전시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테슬라 participating in a robotics 심포지엄을 연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로봇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여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국회의사당에서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참여하면서 로봇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로봇의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봇에 가장 앞서 있는 선두주자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걸 설명하겠죠. 로봇의 앞으로 미래, 발전, 그러면 이 정부를, 나라를 움직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즉 리더십들이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어떤 지원을 하자, 어떤 규제, 뭐 모든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앞으로 로봇이 되니까 결국은 개인 컴퓨터를 가졌듯이 미래에는 한 가정당 개인, 소위 말해서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대도 아니고 몇 대가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여러 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포지엄까지 열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선보인다. 앞으로 로봇 관련된 규제도 많이 풀릴 겁니다. 근데 이게
자율주행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 자율주행이며 로봇이며 모든 이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앞으로 서포트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미팅을 한다고 하는 건요, 영향력적 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중국에서 자율주행의 순서, 자율주행에 누가 뛰어난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이 중국에 등장하기 전에, 즉 테슬라의 FSD 있죠. 자동차는 팔고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중국에 데뷔한 거는 이번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있고 극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아래쪽에 피라미드 그림 나오지만 중국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에는요, 지금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의 순위를 매겨놓은 피라미드 그룹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피라미드의 맨 위쪽에, 자, 탑 티어죠. 탑 티어에 누가 있냐면은 화웨이, 샤오펑, 리 지커입니다. 그러니까 샤오펑하고 리가요, 압도적으로 본인들이 1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BYD가 이제 2등 그룹에 있죠. BYD가. 그리고 지금 뭐 나머지 이제 이게 있는데 테슬라는 어디에 있냐면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발바닥에 때 정도입니다. 밑바닥에 있죠. 저 그냥 피라미드의 저 밑바닥에 벤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그 피라미드 제일 밑에 위치했는데 그 테슬라 자율주행은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테슬라도 별거 없구나. 전기차 좀 저 잘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또 교만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또 막 국뽕에 차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짜잔하고 등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죠. 그동안 뭐 본인들이 볼 때 화웨이랄지 샤오펑, 리 어마어마할 거라겠는데 그냥 아예 근처도 못 가죠.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돼버렸죠.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펑도 그렇고 리도 그렇고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위에 소위 라이다를 달고 하는 건데 의미 없죠. 다시 그렇게 되면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테슬라가 far behind them이라고 했는데 소위 탑 레벨 4가 아니라 탑 티어가 아니라 그냥 탑 저 밑에 이 티어 4에 위치해 있었는데 테슬라가 등장하자마자 그냥 왕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냥 킹 오브 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지금 그 중국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국뽕에 찬 영상들, 그리고 본인들이 막 자기들이 그냥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FSD가 등장하니까 다 그냥 게임이 안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리죠. 다 쪼그라들었다. 그냥 다 오징어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미국에서도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레벨 2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뭐 테슬라가 공개 안 하거든요. 그들에게 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 뭐 라이다 단 회사들이 가장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지, 테슬라는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언론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쓰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FSD는 그냥 독보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저런 소위 기술 평가하는 데다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중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짜잔 하고 이제 되면 뭐 조만간에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6월 달에 이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요, 뭐 이거는 이제 넘사벽이 되겠죠. 그 로보택시 잘 성공하게 되면 여러 도시들로 번지게 되고, 그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A10 머신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테슬라의 플랫폼이 완성되고 테슬라가 돈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소위 돈나무나가 얘기하는 2,600달러로 향하는 그 이제 시작점이 바로 올해 6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5년만 꾹 참고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한 10년은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면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지금 며칠째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제 300달러 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3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테슬라의 그 1분기 실적 때문에 그거 실적 나오면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도량 발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현상인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알 사람 다 알죠. 인도량 안 좋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요. 뭘. 근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다 회복될 건데 라고 알면 지금 알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져주면 땡큐 하면서 줍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테슬라 주가는 지금 뭐 저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좋습니다. 200달러대는요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모아가는 전략들은요 여전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때 뵙겠습니다. 네, 정유스티브였습니다.